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혁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그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가슴은 마치 누군가 꽉 쥔 듯 답답했고 눈을 감을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관계가 될까봐, 그가 언젠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은호는 괜히 긴장된 마음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이 열리더니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출근길 정장 차림에 그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오늘은 내가 커피 사는 날이라며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은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일부러 이렇게 일찍 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지혁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 씨가 피할까봐요. 피하면 또 멀어질까봐. 그 말의 순간 카페 안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은호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혁 씨, 우리 잠깐만 시간을 두면 안 될까요? 그때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동료가 눈치를 챘습니다. 두 분 혹시 사귀세요? 웃으며 던진 한마디였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흐트러졌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 안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은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그냥 선배예요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마치 누군가 소중한 걸 숨기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지혁은 회사를 나서며 박성재와 마주쳤습니다. 성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죠. 너랑 지은호 진짜야? 그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혁은 대답하지 않고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성재를 자극했습니다. 넌 다 가졌잖아. 일도 사람도 가족도. 근데 왜 꼭 그녀까지? 그 말에 지혁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성재야, 그 말 너답지 않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의 어머니 정순이는 딸의 표정을 보며 눈치를 챘습니다. 너 혹시 지혁 씨랑 무슨 일 있지? 지은호가 얼버무리자 어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 그 말이 마음에 남아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니. 어머니가 모르는 지역의 따뜻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불안이 단순한 오해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쳤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은호의 이름이 떠 있었죠.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 마음 지킬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걸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현장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어색한 거리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감정이 섞여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거든요. 은호가 여기 조명각도 이대로 괜찮아요? 라고 물었을 때 지혁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응, 그거 예쁘다. 지금처럼.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도 잠시 뜻밖의 일이 터졌습니다. 프로젝트 클라이언트가 박진석의 회사였던 겁니다. 지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프로젝트 박진석 대표 쪽이랑 연결돼 있었어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혁의 머릿속엔 성재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이러면 또 오해하겠는데. 며칠 뒤 지혁은 성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깐 보자. 그 만남은 짧았지만 공기부터 차가웠습니다. 성재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 인테리어 회사. 우리 회사 프로젝트 일부랑 얽혀 있어.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몰랐지? 지혁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성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성의 이사 쪽 라인에서 자금 흐름이 꼬였어. 근데 그게 내 이름으로도 엮여 있어. 지혁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성재가 덧붙였습니다.
은호도 이 프로젝트 일부 맡고 있다며. 조심해. 누가 누굴 노리는 건지 아직 몰라. 그날 밤 지혁은 고성희의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는 박진석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성재가 모르면 되는 거야. 재혁이는 도구일 뿐이니까. 그 말에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사 서류를 챙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은호 씨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혁 씨가 저한테 왜?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씨를 지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순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이겠네요. 그리고 그 시각 성재는 차 안에서 아버지 박진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지혁이랑 더 이상 엮이지 마라. 그 애는 곧 이용당하고 버려질 거다. 하지만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얼거렸죠. 아버지, 이번엔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빗속에서 지혁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분노와 결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죠. 이제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모두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